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동안 배운 내용 있죠. 그것을 기말평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에 보면 선생님이 문제집을 올려놓았어요. 25문제고요. 먼저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풀이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복습 영상들을 보면서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2학기 때 더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나누기 곱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죠. 나누기 곱하기가 있을 때는 나누기 곱하기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1, 2, 3이고 빼기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계산하시면 24. 2번은요. 2하고 5인데 2가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120. 3번은요. 3, 7, 21. 4번은요. 4번 양쪽에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99가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1번, 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쓰지 말고. 자,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가 있을 때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해야 되죠.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 나누기 곱하기가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2번, 3번.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하니까 3번 했으니까 이번엔 4번이죠. 4번, 5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번 먼저 계산하시면 3, 5, 15. 2번은 60 나누기죠. 60 나누기 15 하면 4. 자, 3번은 곱하기니까 양쪽에 있는 거 계산해야 되겠죠? 32. 4번은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36. 5번은요, 2하고 양쪽에 있는 걸 계산해야 되니까 빼면 34. 답은 34가 되겠습니다. 2번 사탕이 50개 있습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에게 한 사람당 4개씩 주고 남은 사탕은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답을 쓰세요. 우선은 사탕이 50개 있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50개 있었는데 남은 사탕이니까 준 사탕을 빼면 남은 사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준 사탕은 어떻게 구하나요?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니까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총 8명이죠. 8명인데 한 사람당 4개씩이니까 4개씩.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하나로 써볼게요. 50에서 5 더하기 3 곱하기 4를 빼주면은 남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빼기 더하기 곱하기가 있는데 괄호 안이 1번이죠. 1번, 2번, 3번. 빼기가 제일 마지막에 계산돼야 돼요. 맞죠? 준 것을 다 계산해서 빼야 되니까요. 이해되죠? 그럼 답만 깔끔하게 한번 적어보면 식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5 더하기 3 곱하기 4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5 더하기 3은 8. 8 곱하기 4 하면 8, 4, 32. 50에서 32를 빼면 18. 답은 18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3번 학교에서 방과 후에 농구 수업을 합니다. 농구 수업을 신청한 남학생 36명과 여학생 32명 중에서 8명이 결석을 했대요. 참석한 학생을 한 모둠에 6명씩 팀을 짰다면 모두 몇 팀이 되었을까요? 이 말이에요. 자, 한 모둠에 6명씩 짰다. 그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참석한 인원이 있는데 6명씩 팀을 짰으니까 6명씩 묶어서 나누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두 몇 팀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참석한 것을 먼저 계산해서 6으로 나누어야지 몇 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참석한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죠? 처음에는 남학생 36명, 여학생 32명이 있었는데 8명이 결석했으니까 빼야 되겠어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식은 36 더하기 32 빼기 8 가로 안에 묶어주고 그것을 나누기 6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두 개 먼저 더하면 얼마죠? 68. 68에서 8을 빼면 60. 그러면 총 참가한 인원 60이고 60을 6명씩으로 나누니까 총 10팀이 되겠네요. 답은 10팀이 되겠습니다. 4번 해보겠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지금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있고요. 여기가 가로기 때문에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계산될 거예요. 맞죠? 그럼 1번 계산되고 1번에다가 4를 곱해서 8을 더했더니 4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보면 더하기 8 하기 전에는 빼기 8이겠죠. 40에서 빼기 8을 하면 얼마죠? 30이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4가 32였단 말이에요. 그럼 네모가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8이었다. 그러면 네모에서 7을 뺐더니 8이 나왔으니까 답은 15가 되겠죠.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5번 해볼게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1, 2, 3, 6은 6의 약수가 되겠죠. 18은 1, 2, 3, 6, 9, 18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니까 배수가 되겠습니다. 18은 배수가 되고 6의 약수는 1, 2, 3, 6이 된다. 6번 수정이는 3일마다 호연이는 4일마다 도서관에 간대요. 8월 1일에 수정이와 호연이가 도서관에서 만났다면 다음에 도서관에서 만난 날은 언제일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수정이는 3일마다 가고요. 호연이는 4일마다 간댔죠. 그러면 지금 8월 1일에 갔어요. 맞죠? 그럼 수정이는 3일 뒤니까 3일을 더하면 4일에 가겠죠. 또 3일 뒤에 가면 7일에 가겠죠. 8월 7일. 또 3일을 더하면 10일에 가겠죠. 8월 10일에. 또 3일 더하면 13일, 16일 이렇게 갈 거고요. 호연이는 1일 나간데 4일마다 간다 했으니까 4를 더하면 8월 5일, 8월 9일, 또 4를 더하면 8월 13일, 또 4를 더하면 8월 17일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맞죠? 그럼 다음에 만나는 날은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계산할 수 없고요. 이건 어떤 문제죠? 그렇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맞죠?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12죠. 그러면 12일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12일 이후에. 그러면 8월 1일에 만났으면 12일 더하면 8월 13일에 만나고요. 또 12일 더하면 8월 25일에 다음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8의 배수도 되고 20의 배수도 되는 수. 이거 무슨 말이에요? 8의 배수도 되고 20의 배수도 된다는 것은 8과 20의 공배수란 말이죠. 자, 8과 20의 공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러면 8과 20의 우선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4, 4, 2, 8, 4, 5, 20. 더 안 되니까 4, 2, 5를 다 곱하면 40이네요. 그럼 최소 공배수가 40이에요. 그럼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되죠.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40, 80, 120, 1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100보다 작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40과 80 두 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8번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일 때 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둬야 되겠죠. 두 수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0이죠. 10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의 약수 뭐 있나요? 1, 10, 2, 5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약수가 돼요. 답은 1, 2, 5, 10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자, 50하고 30부터 웬만 해볼게요. 50, 30. 공통으로 나눠준 거 10이죠. 5, 3.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10이고요.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해 주어야 되니까 150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A 같은 거는 A랑 B가 있을 때요. 똑같이 곱해지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죠. 11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1이니까 곱해보면 132가 나오겠고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나머지 안 곱한 거 곱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660.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생이 15살일 때 언니는 몇 살인가요? 동생 보니까 10, 11, 12, 14, 15라고 했을 때 언니는 지금 2살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2살이 많아요. 그러면 15살이면 언니가 2살 많은 17살이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1번 언니 나이를 별표, 언니를 별표. 동생 나이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두 개 관계가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는 다 빼기 2를 했죠. 빼기 2, 빼기 2. 그러면 그대로 별표 빼기 2는 동그라미 이렇게 해도 되고요. 거꾸로 한번 해보면은요. 더하기 2가 되죠. 이렇게 하면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앞에도 더하기 2를 적용해주면 동그라미 더하기 2는 별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12번 한번 볼게요. 놀이동산에 입장한 사람 수와 입장료 사이에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고 입장한 사람 수를 별표, 입장한 사람 수를 별표, 입장료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한 사람당 입장료가 25,000원이니까 한 명 들어가면 25,000원이겠죠. 두 명은요. 2배가 되니까 5만원. 3명은 75,000원. 4명은 10만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대응 관계를 보시면요. 자, 1에다가 곱하기 25,000을 했을 때 입장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입장한 사람 수에다가 25,000원을 곱하면 입장료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반대로 거꾸로 하시면 나누기 25,000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나누기 25,000을 하면 입장한 사람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민수네 가족과 친척들이 총 10명이 지금 놀이동산에 간대요. 그럼 입장료는? 아까 어떻게 했었죠? 사람에다가 25,000원을 곱하면 입장료가 나왔죠. 그러면 총 10명이니까 10명에다가 25,000원을 곱하면 25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5만원. 14번 7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 3개를 쓰세요.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곱하기 2도 해보고 곱하기 3도 해보고 곱하기 4도 해볼게요. 그러면 7분의 3에다가 분모 분자에 곱하기 2를 하면 14분의 6. 7분의 3에다가 분자 분모에 3을 곱하면 21분의 9. 7분의 3에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면 28분의 12. 다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분모와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했다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표를 한번 넣어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분모가 20, 5, 4나 5나 10이나 20이나 100 이렇게 바꾸기 쉬운 거 있죠. 소수로 바꾸기 쉬운 거는 소수로 바꾸어서 계산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이니까 곱하기 5를 분자 분모에다가 하면 1과 100분의 35가 되죠. 1과 100분의 35는 1.35잖아요. 그러면 1.35랑 1.34가 있을 때는 어디가 더 큰 분수인가요? 자연수 똑같고요. 첫째 자리 똑같고요. 둘째 자리가 여기는 5고 여기는 4니까 왼쪽이 더 크겠죠. 답은 1과 20분의 7이 더 큰 수가 되겠네요. 16번 다음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크기가 큰 분수대로 차례대로 쓰세요. 자, 두 개 비교하고 두 개 비교하고 두 개 비교하면 되겠죠. 한꺼번에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번에는 분모만 같게 만들면 되니까 뭘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3으로 해보면 3, 4, 12, 3, 2, 6, 3, 5, 15. 또 2로 한번 해보면 2는 4, 1은 2, 이거는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3, 2, 6, 6, 2, 12, 5 곱하면 60. 자, 60으로 한번 통분해 볼게요. 60으로요. 세 개 다 60으로 통분해 보면 자, 12는 곱하기 5를 해야지 60이 되죠. 그러면 7, 5, 35. 두 번째는요, 6은 곱하기 10을 해야 60이 되죠. 3 곱하기 10 하면 30. 다음 15는 곱하기 4를 해야지 60이 되니까 8, 4, 32. 자, 어디가 제일 큰 분수인가요? 분자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제일 처음 게 크고 세 번째가 두 번째, 가운데가 세 번째 되겠죠. 그럼 쓸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고친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있는 분수를 써주셔야 돼요. 제일 큰 거는 12분의 7, 다음은 15분의 8, 다음은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분수를 기하 분수로 나타내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죠. 8이 16, 8, 3, 24. 8로 나누어 주면, 자, 8로 나누어 주면 3분의 2. 뒤에 거는요, 15하고 35는요, 5, 35, 5, 7, 35. 5가 최대 공약수네요. 그러면 분자, 분모 똑같이 5로 나누어 주시면, 뒤우개로 한번 치워볼게요. 5로 나누어 주시면 5, 7, 35, 5, 35, 7분의 3 기하분수가 되겠습니다. 18번 어떤 수에, 자, 한번 써볼게요. 어떤 수에 1과 8분의 5를 더해야 되는데 1과 8분의 5를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뺐대요. 그러면 어떤 수에 1과 8분의 5를 뺐더니 3과 5분의 2가 되었대요.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일까? 요거 계산해보라 이 말이죠. 요거 답 구해보라는 거죠. 그럼 우선 어떤 수를 구해야 되죠? 자, 처음에 1번 요거 어떻게 하나요? 계산하나요? 여기 어떤 수를 구하려면 이것과 이것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3과 5분의 2 더하기 1과 8분의 5. 5하고 8은 뭘로 지금 통분하면 되나요? 40으로 해볼까요? 3과 40분의 곱하기 8 했으니까 곱하기 8 하면 2, 8, 16 더하기 1과 40분의 곱하기 5 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5, 25 더해주시면 3하고 1 더하면 4 40분의 분자끼리 더하면 41. 자, 우선은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여기 뒤가 가분수니까 바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계산이 안 끝났으니까요. 자, 어떤 수를 구했어요? 자, 어떤 수를 여기에 넣어서 두 번째 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40분의 41 더하기 1과 8분의 5. 자, 40하고 8 다르니까 4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4와 40분의 41 더하기
1과 40분의 곱하기 5 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5, 25. 그러면 4하고 1 더하면 5. 40분의 40이라고 25 더하면 6, 66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또 고칠 수 있겠죠. 6과 40분의 26. 약분되죠. 2로 약분하면 20분의 13. 답은 6과 20분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병에 들어있던 우유를 민수가 어제는 24분의 7리터 마시고 오늘은 6분의 5리터를 마셨더니 우유가 8분의 1리터가 남았다. 원래 병에 들어있던 우유의 양은 얼마였을까요? 이 말이죠. 원래 우유의 양이 얼마 있었는데 어제 마셨으니까 빼기죠. 그다음 오늘도 마셨으니까 빼기죠. 그랬더니 8분의 1이 남았대요. 원래 얼마일까요?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남은 거 다 더하면은 원래 있던 게 나오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분모가 다 다르니까 분모를 뭘로 통분해주면 될까요? 공통분모를. 네, 24로 하면 되겠네요. 24, 24. 제소공배수 24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앞에는 24분의 7 그대로고요. 두 번째 거는 곱하기 4 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4 하면 20. 곱하기 3 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3 하면 3. 이거 세 개를 더하면 24분의 분자만 더하면 되죠. 3하고 7하고 20하고 더하면 30. 뭘로 약분되나요? 6으로 되네요. 6, 4, 24. 6, 5, 30. 그러면 이것은 1과 4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1과 4분의 1리터. 20번 다음 수카드는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차. 가장 크게 되려면 자연수가 커야겠죠. 5와 3분의 1. 가장 작으려면 자연수가 제일 작은 1과 5분의 3. 두 개를 빼보세요.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통분만 하면 되죠. 3하고 5는 15로 하면 되겠네요. 15로 통분하면요. 앞에 거는 곱하기 5 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5 하면 5와 15분의 5고요. 두 번째는 곱하기 3 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3 하면 3, 3은 9. 자, 이거 어떻게 빼나요? 지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려고 하니까 15분의 5에서 15분의 9가 안 빼지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분수를 바꿔야 되겠죠. 뭘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공부했을 거예요. 뭘로 바꿀 수 있나요? 4와 15분의 20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꿨나요? 5와 15분의 5는요. 이 5를 4하고 1로 바꾸고요. 이 1은 15분의 15로 바꿨어요. 그러면 바꾼 거 하나, 둘, 세 개를 다 더하면 4와 15분의 20이 되겠죠. 거기에서 1과 15분의 9를 빼면요. 4에서 1 빼면 3. 20에서 9 빼면 15분의 11. 답은 3과 1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21번 책이 들어있는 가방의 무게를 쟀더니 책이 들어있는 가방의 무게가 2와 10분의 7kg입니다. 책의 무게가 1과 15분의 8이면 빈 가방의 무게는 그럼 이 말이죠. 원래 책하고 가방이랑 더했더니 2와 10분의 7이었는데 책이 지금 1과 15분의 8이래요. 그럼 가방은 얼마일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1과 15분의 8 더하기 가방이 2와 10분의 7이다. 그러면 가방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나요? 두 개 더한 거에서 책의 무게를 빼면 되겠죠. 자, 통분만 하면 됩니다. 통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3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2와 30분의 뭐고 이거는 1과 30분의 뭐가 되겠네요. 그럼 곱하기 3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3 하면 7, 3, 21. 곱하기 2 했으니까 위에도 곱하기 2 하면 8, 2, 16. 자,
자, 분수 보시면 앞에서 뒤로 뺄 수 있죠. 그럼 바로 빼볼게요. 자연수끼리 빼면 1. 분수끼리 빼면 21에서 16 빼면 5. 약분되네요. 1, 6. 답은 1과 6분의 1 kg. 22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여기는 미터고 여기는 센티미터고 답은 미터니까 미터로 고치면 5미터 되겠죠. 3, 5, 15. 쉽죠? 자, 여기는 제곱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로 고치면 4km가 되고 3, 4, 12. 그래서 답은 1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3번 둘레가 60cm인 직사각형의 각 변의 가운데 점을 연결하여 마름모를 그렸습니다. 그린 마름모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자, 우선 마름모 넓이 구하는 식이 뭐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한 대각선 20이죠. 다른 대각선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여기 길이랑 똑같죠?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앞에 힌트가 있죠. 둘레가 60cm인 직사각형이라 했잖아요. 직사각형 보시면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같죠? 20, 20이에요. 그러면 20, 20에다가 모르는 거 2개 더해서 6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0cm가 된다는 것을 둘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각선은 10이겠네요. 요 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20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200 나누기 2가 되니까 답은 100. 답은 1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4번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을 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 높이를 모르는 거네요. 여기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선은 사다리꼴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2개 더하면 14. 56 나누기 2가 되니까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8이라는 거죠.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서 28이 나와야 돼요. 8 곱하기 높이를 하면 나누기 2니까 반대로 56이 되겠죠. 곱하기 1을 해서. 그러면 네모는 56 나누기 8이 되니까 7이 되겠네요. 답은 7cm. 25번 평행사변형 넓이가 48제곱cm일 때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우선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밑변을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 밑변과 높이만 찾으면 되죠. 밑변과 높이는 수직으로 만나니까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밑변은 가로고요. 높이는 8이 되는데 이게 48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